뉴저지 동포사회 최대 축제 추석맞이 대잔치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제28회 연례 만찬을 가졌습니다. 곧이어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병역 기피 국적 이탈에 대해 국적 회복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뉴욕 총영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지만 정부는 의혹을 덮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동포사회 최대 축제 추석맞이 대잔치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개회식에는 많은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과 뉴저지 타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멀리 한국에서 온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기수단이 힘차게 입장합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기념하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아 뉴 오버팩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과 한인 단체장들은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전통 행사를 통해 1세와 2세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우리 1세와 2세가 하나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장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잔치엔 김기환 뉴욕 총영사,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타민족 커뮤니티의 참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개회식 후 이어진 연예인 공연. 198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던 가수 한대수 씨와 심신, 전유나, 박남정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추석 대잔치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항상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뉴저지 멋쟁이 우리 교포 여러분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번 뉴저지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제가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무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감정을 이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 대잔치는 청명한 가을 날씨까지 더해져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도 객석에서 함께한 관객도 모두가 하나 되는 최고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사물놀이, 연날리기 체험과 전통 문화 공연 등이 이어져 잔치에 온 주민과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연이 높이 날아오릅니다. 굴렁쇠 굴리기에 도전해보지만 쉽지 않은지 몇 번이나 굴렁쇠를 떨어뜨립니다. 제15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민족 최대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답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평양 순대가 판매되고 바베큐가 지글지글 구워집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2세는 먹거리와 볼거리에 만족하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I just came here with my girlfriend, and we came here looking for a good time. And what we see is just a really festive atmosphere, really good food, and the events and performances are really nice too.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서투르지만 장구나 징 등 사물놀이 기구를 연신 만져봅니다. 무대에선 부채춤과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석한 타민족 주민도 전통 의상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The dance and the singing because it's our children, but really everything, the costumes were beautiful. I think the costumes were my favorites. 잔치에는 밴더들이 준비한 행사들도 다양했습니다. H마트가 준비한 해군 이벤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선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고 뉴저지 한인경찰협회에선 리크루팅 안내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도 직접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인 동포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즐긴 추석맞이 대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 28회 연례 만찬을 마쳤습니다. 만찬에는 킴 과다노 뉴저지 부지사가 기조 연사로 참석해 한인 경제권과 주정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의 모임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가 28회 연례 만찬을 열었습니다. 손호균 경제인협회장은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빈들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인 사회하고 그 주정부하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이런 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우리 부지사를 모셨습니다. 만찬엔 킴 과다노 뉴저지 부지사, 김기환 뉴욕 총영사관,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과다노 부지사는 한인 경제인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o let's continue to work together. Let's continue to grow together. Let's continue to enrich all of our lives in every way together. And to do that, we need to talk to each other. And that's what I'm here to do today. 한편 만찬에선 조영래 전임 뉴저지 경제인 협회장, 크리스 로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담당 부사장, 박화영 인코코 회장을 대신해 아들 필립 박 씨가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잠시 후 9시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누가 정말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또는 누가 부적격자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의 호퍼스트라 대학에서 90분 동안 열리는 이번 토론은 NBC 방송 나이틀리 뉴스의 흑인 앵커 레스트 홀트가 진행을 맡습니다. 90분 동안의 토론에서는 다양한 국내 이슈를 놓고 두 후보가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홀트는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게 미국이 나아갈 방향, 안전한 나라 만들기, 번영 이루기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폭발 사건과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와 안전 문제, 이민 정책 문제, 보호무역 등 경제 이슈 등이 토론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주류 매체들은 이번 토론의 시청자가 1억 명에 달해 슈퍼볼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TV쇼 진행 경험이 있는 트럼프는 힐러리의 건강 문제와 이메일 게이트, 클린턴 재단 비리 의혹을 집중 공격할 예정으로 힐러리 대역까지 놓고 맹연습을 했습니다. 클린턴도 30여 명으로 토론팀을 짜고 자신의 약점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각종 선거 투표 때마다 정치 참여 목소리는 높지만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히 퀸즈 지역 한국어 통역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 퀸즈 지역 투표소에 배치될 한국어 통역원 정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 투표 때마다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해 일부 한인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과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올 대선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는 중국어 통역원이, 퀸즈에서는 한국어 통역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한인단체와 기관들이 적극 나서 한국어 통역원 지원 신청 홍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1월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퀸즈 지역 투표소에 배치될 한국어 통역원이 부족해 선관위가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2014년 본선거에서도 한국어 통역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올 대선에서도 선거 당일 활동이 예정돼 있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인력까지 고려하면 통역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 지도층 자제와 서민층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둘러싼 두 모습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병역 기피 국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기피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국적법 및 국가공무원법, 출입국 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적을 바꾼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취업 비자 제한, 한국 내 체류 제한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4개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 37세까지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법 등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물은 주었으나 특혜는 아니고 본인의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의혹을 덮었습니다. 25일 한국 YTN 보도에 따르면 김규환 총영사가 뉴욕 주재 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아시아나항공 측은 총영사에게 취임 인사 명목으로 스페셜 다이아몬드 카드를 건넸습니다. 스페셜 다이아몬드 카드는 전용 수석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수화물 우선 처리,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좌석 승급 시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아몬드 카드는 이용 실적이 뛰어난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는 반면 스페셜 카드는 이용 실적이 부족해 발급 기준이 안 돼도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이라면 무상 제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총영사 외에 각국 대사나 영사들에게도 스페셜 카드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나 측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총영사에게 다이아몬드 등급 혜택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 다이아몬드와 같은 등급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명단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는커녕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김 총영사의 스페셜 카드 수령 사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도 이미 적발됐지만 총영사의 요청은 없었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최측근과 후원자들이 줄줄이 뇌물과 비리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습니다. 평소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해온 쿠오모 주지사의 정치적 평판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은 쿠오모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셉 페르코코와 타드 하우 등 9명을 기소했습니다. 주정부 개발 사업을 미끼로 한 각종 현금과 선물 등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페르코코와 하우가 뇌물을 GT라고 표현하며 주고받은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부친 마리오 쿠오모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인 페르코코는 시라큐스의 한 개발업체와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도록 힘쓰는 조건으로 31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회사 회장은 뇌물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페르코코와 그의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뇌물도 주었습니다. 로비스트인 하우 역시 버팔로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를 빌미로 수십만 달러를 받았고 전용기를 지원받는 등 여러 업체로부터 돈과 사치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밖에 과학자이며 현 뉴욕 주립대 폴리텍 인스티튜트 학장인 알레인 카로예로스, 루이스 시미넬리, 마이클 라이플, 케빈 슐러, 스티븐 에일로, 조셉 제라디 등도 같은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 본인이 이들 최측근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총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명의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학가, 극장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3살 어린 아기까지 다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쯤 워싱턴주 벌링턴의 캐스케이드몰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백화점 안에서 사냥용 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시간 만인 24일 오후 워싱턴주 오크하버에서 터키계 미국인 20세 아르칸 세틴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세틴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세틴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그린마운트 공동 묘지 인근에서 24일 오후 8시 30분쯤 총기 사건이 발생해 3살 아기를 포함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권총과 장총으로 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3명의 남성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은 25일에도 이어져 오전 12시 38분쯤 일리노이대 인근 번화가에서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티에서 벌어진 언쟁이 결국 총격으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언쟁과는 무관한 행인들이었습니다. 사건 30분 후에는 인근에서 2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또 부상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43회 LA 한인축제가 이틀째를 맞아 다채로운 축제 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한국농수산 엑스포까지 이어지면서 한인들의 발걸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제43회 LA 한인축제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한인축제 이틀째를 맞은 오늘은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재래시장의 친숙함을 보여주는 농수산물 엑스포장엔 특히나 많은 한인들이 몰려 먹거리 구매에 나섰습니다. 네, 매번 오고 1년 내내 기다리죠. 요거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 생겼을 적에 우리 아들이 4살이었는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우리 남편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47이 됐고 그래서 그때 처음 참석했던 생각이 아직도 그냥 생생해요. 한국의 토속 먹거리와 제품들을 한 상 가득 올려놓은 부스들은 보기만 해도 눈길이 갑니다. 이렇게 280여 개에 달하는 홍보 부스들은 붐비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좀 뭔가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 그 손님들은 이제 작년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작년에 왔던 곳을 그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미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올해는 여느 때와 달리 더욱 청결해진 축제 현장의 호평이 이어졌지만 비싸진 물건과 음식값 그리고 파킹장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뭐 별 부족한 게 없어요. 없고 참 즐기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킹은 불편해요. 파킹은 불편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를 저 외곽에다 세워놓고 아예 걸어서 들어왔어요. 이번 LA 한인축제를 위해 LA를 찾은 한국의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 큰 규모로 성장한 LA 한인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을 축제장에서뿐만 아니라 미 주류에도 전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제43회 LA 한인축제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한인을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의 발걸음도 이어지면서 LA 한인축제는 다민족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호감 트럼프가 호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을 걱정하는 유권자도 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에 툭 튀어나온 배. 일명 벌거벗은 트럼프가 뉴욕의 한 미술관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도로에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라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The Trump statue is a perfect metaphor for his campaign. It's off color, it's bloated, and it's a big joke. 지난달 벌거벗은 트럼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대도시에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선적인 정치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동상 도난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설치하기가 반복되는 등 화제거리가 끊이질 않아 트럼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I saw it online and I rushed over on my lunch hour to make sure I got a photo of it. 트럼프 스스로도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Can I mess your hair up? 토크쇼 진행자가 머리를 헝클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흔쾌히 허락합니다. Go ahead with my hairspray. 그러자 진행자는 정말로 트럼프의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립니다. 지지자들은 한술 더 떠 트럼프가 슈퍼맨이라는 주장도 펴니다. 타임스퀘어의 한 전광판에 등장한 슈퍼맨 광고. 그런데 얼굴은 트럼프입니다. 화면 위에는 슈퍼 트럼프라는 문구가, 아래에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선거 구호가 나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약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광고인데 이 역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t's a worry. In Australia, we are worried about Donald Trump actually getting in. 그런데 이렇게 줄기차게 비호감을 사면서도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을 6.7% 앞서기도 했습니다. 막말과 비호감을 앞세워 힐러리의 턱 밑까지 쫓아온 트럼프의 승부수가 40일 뒤 대선이라도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원 웹사이트 케어2를 통해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을 위한 메트로카드 혜택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22일 현재 11,346명이 동참, 목표의 95%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운동을 시작한 엘리너 로즈벨트 고등학교 12학년 사만다 피에로는 메트로카드 혜택을 주말 시간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맨해튼 출시 폭발 테러로 부상당한 29명 가운데 한인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출신인 조슈아 이 씨는 이날 보스턴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폭발물 파편이 튀면서 앞니 2개를 잃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임시 치아를 끼워 넣은 상태로 조만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파편이 얼굴과 몸등으로 튀면서 상처를 입거나 귀 울림증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22일 더 나은 뉴욕을 위한 연맹이 주최한 자리에서 2017년 뉴욕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올 대선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며 내가 지지하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펼치는 서민주택 정책, 노숙자 감소 정책 등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강모 씨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팔러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LA의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 22일 강 위원이 성매매 의혹이 일고 있는 마사지 팔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평통위원 선임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 위원의 자진 사퇴 결정은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평통은 강 위원의 자진 사퇴서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뉴욕 한국일보에 소개된 가정급식 프로그램을 보신 독자들께서 가정급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오셨기에 이에 대한 답을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급식 프로그램은 Meals on Wheels, 즉 바퀴의 식사라는 이름으로 1943년 영국에서 여성 자원봉사대가 2차 세계대전 중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음식을 그 바퀴에서 날라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사회로 진행되면서 집에 계신 노약자들에게 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4년 필라델피아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센터의 소셜워커인 마가렛 토이라는 분이 병원에는 가지 않지만 집안 내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시작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보건국과 비지팅 너스 서비스가 실시한 1958년 그 로체스터 시의 그 시범 프로그램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1974년 밀스 온 윌스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서 미 전역의 프로그램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뉴욕시의 경우 현지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시리 밀스 온 윌스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17,713명의 홈바운드 노인들에게 210만 개의 음식을 배달했던 그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홈딜리버드 밀, 한국말로 가정급식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한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급식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Old American Act에 노인들은 그들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건강한 노인 인구는 병원비 또는 그와 관련된 사회 비용을 절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인 인구를 개인의 복리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이익으로 가정급식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유지되면 국가는 두 가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급식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하루에 한 끼의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음식을 배달하는 기관과 배달하는 개인과 상호 소통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격리에 벗어날 수 있고 전문인들로부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급식을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연장하는 한 장기 보호 서비스로 이관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긍정적인 면 또한 플러스 효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호는 양로원 또는 커뮤니티 센터로 커뮤니티 그 장기 서비스 즉 MLTC 등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런 장기 보호에 이전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며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개인의 자유나 독립성이 저하되어서 의존적인 생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급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인의 수입이나 자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만일 배우자나 케어기버 즉 간병인이 있는 경우라면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급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배우자도 함께 불편한 경우라면 두 분 다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의 경우 나이에 상관이 없지만 연장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시는 경우 또는 사고나 장애로 인해서 식사를 만들기 어려우신 경우에 그렇게 처하시면 가정급식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각 지역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연락을 하시면 직원이 그 집을 방문해서 사정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서 급식에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급식 서비스 기관들에게 식사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 KCS 가정급식 프로그램에 연락하시면 해당되는 지역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그 회사에 연결해 드려서 언어나 시스템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CS 가정급식 프로그램은 1998년 시리 밀스 온 윌스의 후원으로 시작이 되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한국 음식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동부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급식 배달 프로그램입니다. 이른 아침에 만들어진 따뜻한 음식을 온도를 보관하는 핫샷 차량 3대에 나누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배달하고 금요일에는 토요일 식사까지 2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 130에서 150명 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하고 플러싱, 아스토리아, 우드사이드, 엘모스트 등 북부 퀸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제한의 문제를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늘려야 되겠죠. 한편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한 끼에 150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서제스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비용의 차액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모자라는 비용은 재단이나 모금으로부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컨트리뷰션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또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한인이 살고 있는 곳이면 뉴욕 전체 그리고 뉴저지에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가정급식 프로그램의 전화번호는 201-336-4720입니다. 뉴저지 가정급식에도 한식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관계자들과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급식에 대한 문의는 718-651-9220번, 718-651-9220번 KCS 코로나 가정급식 프로그램으로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차차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